자, 특수건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수건물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극장, 전시관, 16층 이상의 아파트, 대형 건물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상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사상됐을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소송을 안 해요. 삼풍백화점도 소송 한 명도 안 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도 소송 안 해요. 왜? 소송하면 속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때려눕으면서 계속 데모하면서 속가의 2배, 3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지금 소송 안 한다는 게 이제죠. 소송 안 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데모하면서 이제 국가한테 배상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으로는 그 보험 처리가 보험을 하더라도 국가가 또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국가가 손배금의 2배에서 3배를 줬어요.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가 특수건물을 보험을 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손해배상금 갖고는 안 되는 자꾸 고액의 보험금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특수건물을 좀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아닌 특수한 사항으로 지급보험금을 좀 높여주겠다는 것이 이번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산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배금이 있어요. 그러면 산재도 손해의 전보라는 수단이 있고 플러스 복지후생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손배금은 손해의 전보밖에 없죠. 그런데 특수건물도 자, 일반 손배금의 원칙에서는 상당히 우크릭한 거예요. 이렇게 우크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지적인 사회보험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1000명 또는 어떤 경우는 100명, 200명 이렇게 사람을 죽고 나니까 이게 한 명이 죽었을 때는 아무리 피켓이라도 문제가 안 나고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소송도 안 하고 계속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세월호 사고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손배금을 해결을 못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손배금 이상의 돈을 줘야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교통사고의 2배 내지 좀 2배도 오케이 안 했을 거예요. 한 4배, 5배 막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억대가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23살짜리가 17살짜리 교통사고를 와서 무과실로 하고 사고 나면 한 4억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10억대도 지금 해결을 못하는 그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다. 자꾸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은 특수건물은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좀 정상적인 것보다 지역기준을 올려서 거기에 여기서 끝나고 나서 국가가 해줄 거를 이 보험에서 좀 상당히 충당을 하자. 이런 욕구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건물에서 사고 나서, 특수건물이나 이런 상태에 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해자는 손들어버리고 배상 없고 그러면 국가가 결국 계속 추격으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보험으로 처리를 좀 일부를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수건물에 대한 것들이 바뀌면서 특수건물도 이제 손배금이라고 하는 역할 플러스 사회보장적 기능, 그 손배금을 초과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의 역할을 여기다 담아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사회보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지 후생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산재를 보면 자, 유족이 사망했다. 그러면 배우자가 평생 살 때까지 유족연금을 준다는 것은 손배금에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험금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가가 결국은 뭐예요? 그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케어해 주겠다는 얘기죠. 손배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결국 국가가 사회보장적 기능으로서 복지후생으로 해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특수건물도 이번에 그런 성격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특수건물에 대해서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수건물에서 사회보장적 기능이 뭐냐는 것을 한번 보면 무과실이라도 우리가 손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가해자가, 즉 특수건물 소유자가 무과실이라도 배상을 하지만 피해자가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의 법리에서 떠나가는 거죠.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90% 과실이라도 치료비 전액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배금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을 플러스해서 더 준다는 거죠. 이건 손해의 전부 수당이 아니죠. 이제 이 성격이 뭐냐는 거죠. 산재하고 똑같이 뭐가 돼버린죠? 복지 후생적인 급여의 성격이 돼버린다. 두 번째, 자, 부상의 경우는 우리가 부상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부상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이런 것들이 부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배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부상의 입원 기간도 상실 수익으로 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후유장애를 인정해. 지금 부상에 휴업손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상에 휴업손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치료 기간 동안에 그러면 휴업손해는 안 준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치료를 10개월 했는데 치료비만 주고 안 준다 그러면은 복지후생적 기능을 강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상 때에 주는 우리가 휴업손해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상실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지. 상실 수익으로 준다. 그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무슨 얘기면 자동차 보험 휴업손해 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휴업손해 주죠. 휴업손해 준다는 얘기는 소득상실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득상실설이에요. 소득의 감소가 있으면 감소된 부분에 몇 퍼센트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후유장애로 상실수급으로 준다는 것은 이제는 치료기간도 가동능력 상실설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은 장애가 몇 프로예요? 100%를 주는 거죠. 자, 통호는 곱하기 장애율만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기간도 곱하기 장애율만큼. 그러면 그동안의 부상이 1,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부상 안에서 치료비하고 휴업손해를 다 줬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치료비하고 간병비를 제외하고는 안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 이번에 전에는 특수건물에서 지급 금액을 어떻게 주겠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배금을 줬잖아요. 전부 다 계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만 주겠다는 거예요. 치료비만 주겠다. 그러면 간병비 줘한다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부상의 경우는 휴업손해 안 주냐? 그게 아니라 상실적으로 준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곱하기해서 취업 가능 월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로 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취업 가능 월수에 대한 호프만 계수로 곱해를 했는데 호프만 계수 않고 그냥 취업 가능 월수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호프만 계수하면 180인데 지금은 300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죠. 자, 그동안에는 장애 곱하기,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대한 호프만 계수 곱하기 과실상계였잖아요. 그런데 요 두 개가 지금 취업 가능 월수로 그대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사망은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사망은 그동안에는 소득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하고 취업 가능 월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 곱해주고 과실을 곱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망에 소득 곱하기 취업 가능 월수. 소득 곱하기 취업 가능 월수. 그럼 뭘 안 해준 거죠? 첫 번째, 생계비 공제 안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프만 계수로 중간이자 공제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상계 안 해주죠. 그러면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상 한도가 문제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보상 한도만 충분해버리면요, 손해배상금이 위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배상금하고 우리가 특수건물하고 다 보상 한도에 있다면 특수건물 상실 수익 주고 그 다음에 손배금 줄 리가 하나도 없죠. 왜? 여기는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고 여기는 과실상계 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항상 특수건물이 많죠. 문제는 한도에 걸린다. 문제는 한도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1단계로 이렇게 놓고 나중에 이제 한도를 또 대폭적으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안 준 게 뭐예요? 위자료가 없어요. 자, 왜 위자료나 없냐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복지후생적 급여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안 줘요. 자, 볼게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그 다음에 국민연금, 다 위자료 없죠. 왜? 사회보장보험에서 위자료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수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손배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보험으로 엄청나게 와 있으면서 위자료를 빼버린 거죠. 왜 위자료를 뺐다고요? 사회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회보험화 해버렸다는 거죠. 사회보험에. 그런데 일반 사회보험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 사회보험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일반 사회보험에서는 평균 인구 곱하기 며칠치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정년까지 전부. 중간이자 공제도 없이. 중간이자 공제도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상 한도가 커지면 지금은 보상 한도가 자별법 시행령하고 똑같이 부상은 14등급이고 사망은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계산해 봤는데 사망보험금은 6억 나오는데 한도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나중에 사회 여론이 이게 뭐냐. 너희들 다 준다고 많이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억 5천이니까 준 게 없지 않냐는 여론이 또 팽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단계로 보상 한도가 엄청나게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다중이용 특수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결국은 특수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보험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수건물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냐는 것은 아까 세월호라든가 상품백화점 붕괴라든가 이런 같이 대형 사고가 나면 정상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 유족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청구를 해서 받아내니까 결국 특수건물의 보상 한도가 너무 작아서 좀 높이자 해요. 그런데 이제 보상 한도가 1억 8, 1억 5천이면 사망가구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특수건물로 계산해 봤더니 7억 5천인데 보상 한도 1억 5천이다. 그러면 더 데모 일어나겠지 또. 뭐 하는 것이냐. 그지? 실질적으로 해준 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제 특수건물을 가냐 보상 한도를 뭐 3억, 4억, 5억 올린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 이제 개인한테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급 기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특수건물에 대한 지급 기준만 딱 나오면 여기 장례비가 있죠.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곱하기 100일치. 장례비까지. 자, 이 올해 문제가 나와서 가장 쉽게 나온다 하면 특수건물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지급 기준이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자, 산재도 사회보험하고 사회보험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건물에서 주고 구상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항목별로 들어가죠. 자, 항목별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생적 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도 안 되고 구상의 대상도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복지후생적으로 돈을 주고 나서 구상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제3자한테 구상 들어가려면 제3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치료비를 여기가 있는데 1억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과실이 60% 해가지고 40%가 4천만 원이 손배금이고 6천이 복지후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1억을 다 구상에 들어가고 얘가 1억을 줘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1억을 줬으니까 1억만큼 빼야 되겠죠. 그러면 특수건물에서 복지후생적인 성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수건물에서 복지후생적으로 준다고 다 해놓고 그 금액 전액을 구상해 가버리면 나는 받는 게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구상 들어갈 때는 4천만 원만 구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익상계 할 때도 만약 추가 청구를 하게 된다. 이 사람한테 피해자가 추가 청구한다 할 때도 어떻게 청구하냐. 산자가 똑같이 손해배상금 4천이다는 거예요. 근데 특수건물에서 1억 받았다. 그럴 때 마이너스 4천 해버리면 이거는 항목별 공제가 아니고 우리가 종합공제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4천을 위자료에서 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로로 해줘야만이 뭐가 된다는 거죠. 항목별 공제하고 손익상계의 대상이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특수건물의 구상권을 생각하면서 산재와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산재와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된다. 산재에서 뭘 했어요? 자, 추가 보험금 들어갈 때는 항목별로 손배금 들어갔죠. 그래서 산재에서 손해배상금보다 더 줬다 이거죠. 치료비 4천밖에 안 줘야 되는데 1억 줬다 그러면 4천만 구상 들어가고 추가 청구할 때는 4천만 뺐던 거죠. 그게 항목별 공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건물에서도 이제는 항목별 공제를 해야만이 특수건물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죠. 자, 특수건물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 특수건물 사고 났는데 제3자와 과실이 경합돼서 사고 났다. 그럴 때 특수건물에서는 너희 특수건물이니까 복지후생적 급여를 다 올무탕 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손배금이 4억인데 한 8억 줬다 이거죠. 그리고 가해자한테 8억 들어가 버리면 또는 그럼 8억 가해자가 들어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8억 준다 그러면 나머지 피해자한테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럼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해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와 똑같이 항목별 구상이고 항목별 우리가 손익상계가 들어가야 복지후생적 급여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복지후생적 급여는 뭐가 안 된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 써놓죠.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손익상계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목별 공제를 해야 돼. 마이너스 6천 됐을 때 제로로 해야 돼. 그래야 다른 것에서 빼지 않죠. 그래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안 하려고 하면 항목별 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목별로 구상하고 항목물로 추가 청구할 때 공제를 해야만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특수건물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한테 뭐는 받을 수 있다? 또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라는 거지. 자, 특수건물 소유자이면서 특수건물 1층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특수건물이 A이고 여기가 영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있다. 자, 이렇게는 우리가 항목별 공제로 설명을 했죠. 자, 항목별 공제로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자, 우리 산재에서 뭐가 있어요? 자, 산재에서 보험급여가 남용하면 가해자인 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손해를 경감시킨다라는 얘기 있죠. 자, 특수건물은 누가 보험을 들었겠어요? A가 보험을 들었겠죠. A가 보험료 막대한 보험 부담을 해서 손배금보다 더 많이 줬는데 손해배상을 초과했다고 해서 가해자한테 빼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자기 보험료로서 부담해서 돈을 많이 줘놓고도 자기 보험에 다시 자기가 돈을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에 영배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특수건물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상실수익 계산할 때도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취업가능 월수 곱하기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실수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손배금 계산하듯이 해주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상실수익은 이만큼 주고 나서 손배금 하니까 이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만 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할 때는 항목별 공제는 해요. 항목별 공제를 하는데 우리 산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용자 금배책 할 때는 그대로 뺐죠. 금액을. 그죠? 예를 들어서 금배책을 할 때는 손해배상금에서 그대로 그냥 빼버리죠. 그래서 항목별 공제를 하는데 그대로 빼버린다고. 그대로 빼. 상실수익을 줬잖아요. 그럼 상실수익 그대로 빼버리고 그대로 해. 거기에 무슨만 빼는 거 아니야? 과실상계 적용하고 상실수익을 4억 줬다. 그죠? 그러면 상실수익을 4억 줬다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손배금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2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2억만 빼고 나머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4억을 빼야 된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3자는 특수건물에서 더 주는 거에 대해서 구상은 2억밖에 안 하는데 빼기를 4억 뺀다면 가해자가 이득이 생기죠. 이 사람이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4억 주고 여기서 추가 청구할 때나 구상할 때도 2억밖에 안 했는데 뺄 때는 4억 빼면 이 사람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건물의 보상으로 에다가 이득 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가 다 돈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계산할 때 항목별로 특수건물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다 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특수건물 소유주가 1층에 다중영업소를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다중영업소도 있고 A가 특수건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다중영업소는 한도가 8천이었고, 이게 1억이었고 이게 8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억 5천이고 이게 1억이니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건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수건물.
한 사람이 다중영업소하고 특수건물을 동시에 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수건물 소유자하고 다중영업소가 다르면 각각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A라는 특수건물에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A로부터 임차해서 B가 다중영업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특수건물에서 보상해주고 다중영업소 구상 들어갈 거냐까 가해자가 얘가 되면.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다르면 각각 드는 거고 피보험자가 하나면 특수건물만 들어도 된다는 거죠. 왜? 특수건물한테 주고 A한테 구상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 보험 가입자니까. 그러니까 자, 특수건물하고 다중영업소하고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특수건물만 들어도 된다는 거죠. 특수건물하고 다중영업소가 각각이다. 그러면 각각 보험을 들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건물에서 주고 구상 들어간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자, 특수건물 1층에서 A는 자, 우리가 H보험에다가 특수건물 신체 배책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M보험에 영배책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식탁으로 울면서 종업 B의 과실로 폭발해서 C가 사망했다. 자, 사망했으면 이제 사망은 위자료 특수건물에서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비, 자, 평균임금 곱하기 101분. 평균임금 곱하기 101분. 근데 손배금은 얼마예요? 장례비 500 준다는 거죠. 500 준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상실수익을 계산해 볼게요. 자, 상실수익을 계산해 볼게요. 자, 상실수익을 계산했더니 자, 월소득 곱하기 3분의 2 하지 않고 취업 가능 월수에 따른 그걸 그대로 곱해 준다는 거예요. 취업 가능 월수에 그대로 해준다. 자, 그럴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도가 이만큼인데, 자,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자, 이거 놔두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소득이 얼마예요, 이 사람이? 315만 원. 곱하기, 자, 보겠습니다. 취업 가능 월수는 30개월이고 30개월에 대한 호부원 개수는 27이다 할 때 특수건물에서는 뭘 곱한다는 거예요? 30개월을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자, 이게 9,450만 원이더라. 자, 장례비는 얼마냐? 아, 이게 10500,000이더라. 그런데 합쳐서 1.5억이 한도인데 1.5억이 안 됐죠? 자, 그러면 나중에 영배책은 뭐가 줄 것이냐는 거죠. 영배책의 장례비보다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그죠? 영배책에서 우리가 상실수익보다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그죠? 그럼 영배책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위자료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합쳐서 9,450하고 500이야. 9,95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억까지 우리가 특수건물이 1.5억이라 하더라도 특수건물에서 얼마를 줬냐면 9,950만 원을 줬다는 거지. 그러면 1억 옛날에는 여기 영배책하고 특수건물하고 손해계산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한도 미쳤으면 여기서 줄 게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줬다 하더라도 영배책에서 또 줘야 된다는 거죠. 예, 특수건물에서 안 주는 뭐가? 위자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건물이 그동안에 손배금의 원리로 접근했는데 거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원리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산재보험금의 원리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A가 소유하는 특수건물의 1창에 임차해서 B가요. 이제 이 사람이 특수건물이고, 다중은 B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D가 중상을 입었다는 거죠. 자, D가 중상을 입었다. 자, D의 과실이 20%다.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특수건물은 보험에 들어있고,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보험 관계를 보면, 자, 특수건물하고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도 특수건물에 보험이 들어있고 시설 배책이 들어있고, 자, B는 다중영업소가 안 들어있네요. B는 영배책만 들어있네. 그 다음에 C는 일배책이 들어있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중한도를 초과해서 다중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만을 누가 주겠다는 거죠? 영배책에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중이용업소가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결국은 보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피보험자가 지금 무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다중영업소보다도 더 들고 있는 특수건물에서, 특수건물은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냐? 여기서 받고 여기서 이렇게 받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수건물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다중영업소에서 받겠죠. 여기서 받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회보장적 보험의 성격으로 변환됐고
다중이용업소는 그냥 손배금이에요. 다중이용업소의 배상 책임의 손해 계산은 예판 금액으로 그대로 하고 부상화하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만 한도만 분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을 했더니 한도가 1억 5천인 1억 한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험금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이상을 영배책에서 해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도가 이만큼 특수건물에서 해주고 나니까 구상 들어다 보니까 요만큼 구상 들어왔어요. 특수건물에서 구상 들어다 보니까 이만큼 구상 들어오고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중이업소 한도가 1억이었어요. 사망일 때. 근데 특수건물에서 구상 들어온 게 8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8천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겠죠. 그러면은 8천 초과분을 영배책에 해줘요. 1억 초과분을 해줘야 되겠어요. 1억 초과분을 해주는 거죠. 특수건물은 자 특수건물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특수건물의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상 한도 내에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그런데 특수건물에서 안 준 돈이 있어. 위자료. 그러면 특수건물의 보상 한도가 1억 5천인데 실제로 돈 나간 거 1억밖에 안 나와서 5천의 한도가 남아있어도 특수건물에서 위자료를 안 주니까 어디서 나가야 돼요? 영배책에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특수건물에서 구상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냐면 8천만 원 구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배책에서는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영배책에서 돈 들었다면 영배책 주겠죠. 특수건물에서 8천 들어왔을 때 여기서 8천 줬겠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를 이만큼 2천이 남아있는데 위자료를 여기서 줘요? 여기서 줘요? 여기서 준다. 다중이용업소 준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특수건물은 항목별로 지급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남아 있어도 위자료는 안 준다고. 위자료를 안 준다고 했으니까 특수건물은 보상 한도가 1억 5천인데 실제로 보험금 계산이니까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안 줬어요? 5천 남아 있어요. 5천 남아 있는 데서 위자료 주란 말을 못 하죠. 특수건물은 위자료를 안 주니까. 그러면 어차피 남아 있어도 영배책에서 위자료 나가죠. 다중이용업소는 지급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보상 한도 내에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는 손배금이 1억 이상일 때만 영배책에 올라가는 거지 보상 한도 밑으로 두면서도 영배책으로 가는 경우가 없죠. 무슨 말 하겠죠? 대인배상 1이 있어요. 근데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 2하고 지급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인배상 1 한도가 남았으면 무조건 한도 내서 다 주고 1, 2로 못 가죠. 그잖아. 1에서 다 줘서 끝나잖아. 근데 특수건물은 2로 한도가 남아있어 2로 간다고. 왜? 위자료를 안 주니까. 2로 가는 게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 그렇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특수건물에서 구상 들어왔더니 8천 줬어요. 다중이업소 2천 남아있어요. 그러면 위자료를 2천 여기서 줘야지. 영배책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봐요. 다중이용업소에서 계산했더니 8천만 원이에요. 상실수익하고 이거 합쳐서. 위자료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에서 1억 한도니까 이건 여기서 다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특수건물은 8천 주고 나서 여기서 2천을 줘야 된다고. 위자료는 안 주니까. 남아있어도. 무슨 말이 하겠죠? 그러니까 특수건물의 경우는 보상 한도가 남아있어도 영배책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위자료. 근데 다중이용업소는 보상 한도가 남아있으면 영배책으로 올라갈 일이 없죠.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지급기준이 똑같은데 대인배상 1 한도가 1억 5천인데 사망금이 1억 2천이다. 나머지 더 줄 게 없잖아요, 지금. 왜? 거기 안에까지 다 위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수건물은 보상 한도가 남아 있어도 영배책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다중영업소나 다른 것들은 1차 보험이 보상 한도가 나가 있으면 2차 보험에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특수건물에서 보상을 받고 구상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추가 청구를 하겠죠. 이런 그림이죠. 자, 왜? 가해자가 다중영업소이고 특수건물은 지금 무과실이니까 배상을 하지만 자기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구상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중영업소가 안 들었단 말이죠. 다중영업소가 안 들었어. 그러면 다중영업소가 들어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다중영업소가 들어있으면 옛날에 특수건물하고 다중업소하고 손배금 계산 방법이 똑같을 때는 특수건물 제껴버렸죠. 그냥 다중영업소 갔죠. 이제는 특수건물이 보험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수건물에서 보상받고 네가 구상 들어가라 하고 추가로 받는 게 훨씬 나아. 즉 산재로 받고 자동차에서 받으면 산재에서 받은 거의 일부를 자동차에서 빼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특수건물하고 산재에 볼 때 산재 자보로 생각하면 돼. 산재 자보로 생각하면 돼. 왜? 특수건물에서 보상받을 때 무과실로 받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구상 들어갈 때는 손배금으로 구상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특수건물에서 상실수익을 4억 받았는데 손배금 계산하니까 1억 5천이야. 그러면 특수건물에서 구상 들어갈 때 1억 5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 한도가 없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특수건물에서 장애를 계산해 보니까 4,500만 원이야. 근데 손배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과실상계하고 취업가능월수, 호프한계수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야. 그러면 4,500 받았다고 해서 4,500 구상 들어가지 않고 2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4,500 받고 여기서는 구상 들어가지 2,000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위자료 또 받으면. 그죠? 상실주로 2천 받고 휴업손해 100만 원, 뭐 손실업소를 받고 위자료 받고 해봐야 4천도 안 되는데 여기는 4천 받고 위자료 또 받고 그래서 8천 받을 수도 있죠. 6천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산재하고 자보하는 것처럼 특수건물이 있으면 피해자는 무조건 특수건물로 가서 보상받고, 그죠? 그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쪽 가해자한테는 위자료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건물 쪽이 이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산재하고 특수건물을 이렇게 생각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특수건물을 가리고 산재, 수고 문제 풀면 돼. 계산 방법은 다르죠. 산재처럼 평균인건 곱하기 장애의 일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의 장애율을 곱한다는 건 똑같죠. 근데 계산할 때 다 계산을 하고 구상광이나 뺄 때는 산재라고 생각하고 빼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특수건물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부상치료비를 보니까 치료비가 1,000만 원인데 한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급이 1,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인정하죠. 됐죠? 그 다음에 장애 기간을 보니까 사고일로부터 8년이에요. 그러면 입원 기간은 자 몇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소득 곱하기 장애율 100% 곱하기 3개월 해주면 이게 특수건물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통원하고 장애 기간은 똑같으니까, 장애율이 똑같으니까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자 여기는 개월수에서 개월수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8년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얼마냐면 90
6개월이죠. 96개월에서 3개월을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9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에서 3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취업일수에서 취업일수 빼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2,790만 원이더라. 여기는 9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보다는 많다는 거죠. 손배금 상실 수익보다는 항상 많죠. 보상 한도를 우리가 초과하지 않는 한은 항상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해놓고, 자, 구상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거죠. 자, 손배금을 구해보자. 손배금을 구했더니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3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인데 3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그대로 그냥 똑같다고 해서 900이라고 하자고. 근데 이건 다르죠.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자 96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에서 3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손배금을 구했더니 96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가 얼마예요? 83이라고 하죠. 83. 3. 자. 그러면은 83에서 3을 빼지니까 8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냐면 264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산재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특수건물을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가 손배금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여기다 산재를 썼잖아요. 똑같이 여기를 특수건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배금이 2,640만 원인데 여기서 얼마 줬냐 그러면은 2,79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건물에서 다중영업사에 구상 들어갈 때는 구상 금액은 이 금액을 들어가요? 이 금액을 들어가요? 적은 금액을 들어가는 거죠. 산자가 똑같은 거예요. 전자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특수건물에서 구상 들어갈 때, 자, 얘가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피보험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자, 실업이 1,000만 원. 1,000만 원 구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900하고 합쳐서 얼마가 들어가냐 그러면 2,640. 여기 합쳐서 2,640이네. 네, 합쳐서 2,640. 자, 2,640이 구상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손배금이 뭐가 남았어요? 위자료 남았죠? 자, 위자료 남았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우리가 계산했죠? 1,000만 원이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특수건물하고 영배책이 들어있다 하면 특수건물 한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위자료는 여기서 나가요? 아니면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나간다고, 위자료. 그죠? 근데 지금 다중영업소가 이만큼 한도인데 특수건물에 주고 구상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주고 나머지는 한도가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배책에서 위자료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다중영업소 줘야 되는 거죠. 다중영업소 줘야 돼. 왜냐면 이 사고는 지금 A가 무과실이에요. A가 무과실이라는 데는 A의 영배책에서는 못 주는 거죠. 여기는 무과실에도 주는 거지만 여기는 과실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만 주는 거니까 여기는 못 주고 여기서만 주는 거죠. 그리고 구상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중영업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중영업소 한도 부분은 지가 보상받고 이걸 넘어가면 영배책에서 해주겠죠. 근데 다중영업소 한도가 넘어가지 않는다네.
않는다면 그대로 가야죠. 왜? 다중영업소가 얼마예요? 한도가. 부산 후유장애가 4천이잖아요. 그러면 2,640에 1,000만 원 해봐야 2,74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죠. 여기 영배 측에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지가 다 부담해. 이 사고는 결국은 피해자는 특수건물에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받아야 돼요? 위자료를. 특수건물에서 보상을 받고 여기 영배 측은 면책이니까 안 주고 그러죠? 다중영업소는 보험 안 들었어요. 개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개인으로 받아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얘기하죠? 조금 이해되겠어요? 특수건물하고 다중영업소하고 자, 그래서 다중영업소 한도가 4천이기 때문에 4천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도 포함되죠? 다중영업소는. 근데 특수건물에서는 보상 한도에 위자료가 포함한 게 아니니까 특수건물 들고 영배 들었다 그러면 특수건물 한도가 남아있어도 영배 측이 줄 수 있지만 다중영업소는 보상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한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거기서 위자료까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그러면 영배 측에서 받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 다중영업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식당 주인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중영업소가 좀 보험이 안 든 거죠. 보험이 든 걸로 지금 생각을 해서 풀었는데 보험이 안 든 걸로 하면 식당 주인한테 받아야 되고 만약 보험이 들었다 그러면 다중영업소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